심해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미지의 영역 중 하나야.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생물들, 그리고 변화들은 전부 우연히 포착된 거지. 빛나는 붉은 웅덩이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자연 풍경까지. 이건 드론이 수중에서 본 장면들이야. 이 영상들 보면 진짜 꿈에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소름 돋을 수 있어. 신비로운 바닷속 구멍들. 누파의 수중 드론이 대서양 깊은 곳에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포착했어. 수심 거의 8,300피트, 그러니까 약 2,500m 정도 되는 곳에서 연구자들이 바닥에 똑바로 줄지어 있는 구멍들을 발견한 거야. 구멍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흙이 조금씩 쌓여 작은 둔덕처럼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렬되고 간격이 똑같아서 마치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이나 바다 생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 미스터리가 해양생 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 아직도 심해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야. 새 섬의 탄생. 드론 영상으로 정말 드문 화산 활동을 포착했어. 남쪽 해안 근처 바다 밑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면서 순식간에 새로운 섬이 생겨난 거야. 재와 용암이 층층이 쌓이다가 마침내 해수면 위로 솟아올랐는데 해안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엄청 주목했지. 지질학자들은 이 연약한 새 섬을 서둘러 연구했는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몇 주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 이 사건은 판구조 경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지질 작용과 어떤 화산 지형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 원격 조종 차량이 촬영한 영상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가 수심 4,000m 아래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와. 미국 해안경비대 조사를 위해 기록된 이 사진들은 산산조각난 잔해를 보여주면서 타이타닉을 보러 갔던 임무 중에 치명적인 구조적 붕괴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시켜줬어. 잔해가 바다 바닥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건 심해 탐사의 극한 위험성과 철저한 안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야. 바다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신비가 수면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진홍빛 호수. 드론 영상으로 산시성 민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여모가 놀라운 붉은 풍경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호수 한쪽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대쪽은 새빨갛게 빛나고 있어서 정말 초현실적인 경계선이 생겼어.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매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소금을 좋아하는 조류 두날리엘라 살리나 때문이야. 이 조류가 강한 햇빛과 높은 염도 속에서 붉은 색소를 내뿜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불과 며칠 만에 호수가 청록색에서 깊은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이 자연의 놀라운 변화가 수세대 동안 지역 주민들을 매료시켜왔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플로리다에서 상어 먹이 사냥 열풍. 드론 영상이 플로리다 해안싱어 아일랜드 근처 얕은 물에서 수십 마리의 검은 지느러미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드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리비에라 비치에서 서핑하던 사람이 찍은 이 영상은 상어들이 해변 가까이에서 빙글빙글 돌며 잔잔하던 파도를 엄청난 먹이 사냥 현장으로 바꿔놓는 장면을 보여줘요. 상어들은 아마도 매년 이동하는 미끼 물고기 떼를 따라온 것 같아요. 이건 이 종에게 꽤 흔한 행동이죠. 다행히 수영하는 사람은 없었고 검은 지느러미 상어는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수가 인기 있는 해변 가까이에 나타난 걸 보니 이 바다가 강력한 바다 포식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트로네임 피오르드의 제2차 세계대전 잔해. 노르웨이 왕립 해군의 수중 드론이 트로네임 피오르드 깊은 곳에서 8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2차 세계대전 항공기 잔해 2점을 발견했어요. 수심 250m가 넘는 곳과 300m 깊이에서 발견된 이 항공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정 중 하나였던 희귀한 BV-222 위킹과 히-115 수상 비행기예요. 차갑고 산소가 거의 없는 물 덕분에 잘 보존된 잔해들은 놀라운 세부 사항까지 드러내주면서 당시 노르웨이 해역에서의 전시 항공 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어요.
연구진들은 이제 들어온 영상을 활용해 이 장소를 연구하고 있으며 자세한 3D 모델을 만들 계획이에요. 하지만 항공기 자체는 그대로 두고 수중 기념물이자 역사적인 타임캡슐로 남겨둘 거예요. 글렌 비치에서의 구조 작전. 글렌 비치에서 수영하던 두 사람이 강한 이한류에 휘말려 받아 멀리 끌려나가는 긴급 상황을 드론이 그대로 기록했어요. 해변에 있던 서퍼들이 재빨리 파도를 헤치고 달려가서 그들을 구조해서 무사히 육지로 데려왔죠. 드론 조종사는 구조 장면을 찍으면서 동시에 라이프가드에게 바로 알려줬고, 이 영상은 지금 물 안전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이한류의 위험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죽은 물고기 카페2. 드론 영상으로 프랑스 해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건 산업적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이 유출 사고는 네덜란드 소유의 초대형 트롤 어선 FV 마르기리스호에서 그물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거로 밝혀졌고, 환경단체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블루 화이팅, 청색청어이라는 물고기였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은 해양 먹이사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엄격한 규제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라 브레아 피치 호수. 트리니다드 남서쪽 해안에 있는 라 브레아 피치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 아스팔트 퇴적지예요. 그래서 세계 8대 불가사해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죠. 100에이커 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1000만 톤에 가까운 아스팔트가 들어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호수가 단 3개뿐이라는 사실도 놀랍죠. 호수 표면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부는 굳어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아래에서 계속 피치가 솟아오르거든요. 문화적 랜드마크이자 산업 자원으로서 이 호수는 전 세계 건설 현장에 아스팔트를 공급해왔고, 지금도 그 독특한 생태계와 극한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큰 힘이 돼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단한 땅을 떠나서 다음 장면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모임이에요. 상어들이 고래 사체를 먹어치우는 장면. 호주 뉴캐슬 해안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인데요.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한 고래 한 마리 주위로 상어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바다 먹이사슬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자연의 한 장면이죠. 이 영상은 2018년 12월 6일에 촬영됐고 몇 시간 만에 여러 종의 상어들이 몰려들어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보기엔 좀 극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야말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고래의 사체가 표층부터 심해까지 생명들을 지탱할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오아라이 쓰나미. 드론 영상이 보여주는 건 러시아 캄차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 이후 일본 오아라이로 몰려드는 거대한 쓰나미예요. 기록된 지진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그 지진은 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고 하늘을 찌를 듯한 파도를 만들어냈죠. 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육지로 밀려들어와 마을들을 침수시키고 건물들을 크게 파괴했어요. 거리는 순식간에 강이 되어버렸고요.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는 온 지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쓰나미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과 해안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죠. 카오프카댐 붕괴. 드론 영상으로 2023년 6월 6일 카오프카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 포착됐어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로 쏟아지면서 마을과 농지, 기반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했어요. 70년 넘게 굳건히 서 있던 이 댐이 무너지면서 드니프로 강 주변 지역이 크게 바뀌었답니다. 생태계, 농업,
물 공급에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동시에 오래된 기반시설과 극한 상황이 가져올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뉴 브라이튼 스테이트 비치에서의 상어 만남. 드론 영상에서 뉴 브라이튼 스테이트 비치 근처 얕은 물을 헤엄치는 대백상어가 잡혔어요. 근처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상어와 길이 스쳤죠. 길이가 거의 3m에 가까운 이 상어는 전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몬터레이만을 지나면서 자연 먹잇감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이 차분한 만남은 바다 생물과 사람이 해안 물가를 자주 함께 공유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해양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서 대중에게 교육했는데요. 대백상어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두려움보다는 올바른 인식과 주의가 바다 안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핑크 레이크. 드론 영상으로 주변 초록숲과 푸른 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연적으로 분홍색을 띤 호수가 드러났어요. 이 선명한 색깔은 소금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햇빛 아래에서 색소를 내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온도와 염도가 바뀌면 색의 강도도 달라지죠. 최적의 조건에서는 호수가 정말 환하게 밝은 핑크빛으로 빛나서 방문객과 사진작가들을 끌어들이곤 해요. 이 독특한 풍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들 중 일부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멋진 예시랍니다. 범고래가 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장면. 드론 영상에서 범고래 무리가 외로운 바다사자 한 마리를 둘러싸고 협력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이건 정말 범고래의 지능과 팀워크가 돋보이는 순간이죠. 범고래들은 서로 힘을 합쳐 도망칠 길을 차단하고 상황을 이끌어갔고 결국 아주 빠르게 끝이 났어요. 보기에 좀 강렬하긴 하지만 이 장면은 범고래 무리의 효율성, 사회적 구조, 그리고 배운 집단 행동이 어떻게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줘요. 군함 침몰 장면. 드론 영상이 퇴역한 군함이 거친 바다에서 예인되다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을 포착했어요. 강한 바람과 센 해류,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구조적 피로 때문에 배가 기울면서 물을 마구 들이키더니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40년 넘게 복무했던 이 배는 이제 바다 밑바닥에 누워서 앞으로 인공 산호초가 될 거예요. 이 장면은 아무리 인간이 만든 강한 배라도 바다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강렬하게 보여줘요. 폭포에서의 돌발 홍수. 인기 있는 폭포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을 드론이 찍었어요. 원래 평화롭던 풍경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상류에서 쏟아진 폭우 때문에 좁은 협곡을 타고 물이 엄청난 기세로 밀려 내려오면서 얕은 웅덩이가 몇 초 만에 거대한 급류로 바뀌었어요. 관광객들은 재빨리 높은 곳으로 피했고 가이드들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지만 개인 소지품들은 물에 휩쓸려 갔죠. 이 사건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함과 날씨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지금은 전 세계 안전교육에서 이걸 교훈으로 쓰고 있답니다. 고급 요트 화재. 드론 영상이 토키 항구에서 고급 요트에 큰 불이 난 모습을 담았어요. 평화로운 오후가 순식간에 긴급 상황으로 바뀌었죠. 불이 나면서 연기가 사방에 퍼졌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어요. 엔진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이 요트의 재질 때문에 빠르게 번졌고 한때 고급스러웠던 배가 크게 망가졌어요. 다행히 그때 배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이 사건은 모든 배에서 제대로 된 유지보수와 안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졌어요. 10대 소년이 보트 선장을 구하다. 드론 영상으로 플로리다 주피터 일렛에서 작은 보트가 거친 파도에 전복된 후 성공적인 구조 장면이 포착됐어요. 바람이 시속 30km가 넘는 상황에서 큰 파도가 배를 뒤집었고 선장은 강한 해류에 갇혔죠. 13살 서퍼 소년이 노를 저어나가서 지친 그 아저씨와 서프보드를 같이 쓰게 해주고 다른 서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육지로 데려왔어요. 이 구조는 빠른 판단력과 물 안전 기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돋보였답니다. 바다에서의 드론 구조. 스페인 푸에르토 사군토 해변에서 드론 영상이 강한 해류에 휩쓸린 수영객을 성공적으로 구조한 장면을 담았어요. 옥스드론 라이프가드 구조 드론이 재빨리 그쪽으로 날아가서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구명장치를 떨어뜨려줬고, 덕분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죠. 그 수영객은 해안에서 거의 200m나 멀리 끌려갔는데 이렇게 빠른 대응 덕에 무사히 구조됐어요. 이 사건은 구조 드론이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해서 바다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줬답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의 소용돌이. 브레머 베이 상공 드론 영상에서 폭우로 강물이 좁은 하구를 통해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조수와 만나서 생긴 멋진 물의 소용돌이가 포착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소용돌이 나선들이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움직이는 물에 엄청난 힘을 보여줬죠. 조금 더 바다 쪽으로는 허리케인 베로니카가 다가오면서 비슷한 원형 해류가 생겨서 강한 바람에 의해 큰 해양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변화무쌍한 패턴들은 물이 움직이면서 생태계를 섞어주고 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힘을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렉스노스 헤드에서의 드론 구조. 뉴사우스웨일스주 렉스노스 헤드 앞바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강한 역류에 갇힌 걸 드론 영상이 성공적으로 구조한 장면을 담았어요. 상황이 급변하자 구조대가 드론을 띄워서 빠르게 수영객들에게 다가가서 부풀어 오르는 구명장치를 전달해줬고, 두 사람은 그걸 꽉 잡고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해서 안전하게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사건은 드론 기술과 훈련된 구조팀이 함께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어려운 바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정말 잘 보여줬어요. 악어 새끼가 드론을 덥석 물려고 했어요. 플로리다 우나위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에 어린 악어가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끌려 다가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호기심 많고 영역의식이 강한 이 새끼 악어는 드론 아래를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위로 뛰어올랐죠. 운영자가 재빨리 드론을 끌어올려서 몇 초 만에 이 아찔한 순간이 끝났답니다. 이 장면은 악어의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었고, 야생동물을 촬영할 때는 안전거리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사바나 강에 떠내려가는 대형 바지선. 폭우로 인해 계류에서 풀려난 커다란 바지선이 불어난 사바나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모습이 드론 영상에 담겼어요. 강한 조류에 실려 스티븐스 크릭댐 가까이까지 다가가면서 구조물에 충돌할까 봐 모두가 걱정했죠. 긴급 구조대원들은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활용해 바지선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예인선들이 험한 물살을 뚫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몇 시간 동안 모두가 힘을 합친 끝에 바지선은 댐에서 멀리 떨어져 잔잔한 물가에 안전하게 고정됐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수 대비와 강 안전 규정을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얕은 물 속의 거대한 악어. 드론 영상에서 탁한 물을 가르며 헤엄치는 거대한 악어가 포착됐어요. 길이가 5m가 넘고 무게가 1000파운드, 약 450kg에 가까운 이 파충류는 아주 침착하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얕은 물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그곳은 다른 동물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랍니다. 이 영상은 악어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변 야생동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줘요.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악어 행동 연구와 보전, 그리고 사람이 함께 쓰는 수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신내콕만의 가오리 대이동. 신내콕만 상공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에 수천 마리의 거대한 가오리가 얕은 해저를 따라 한 팀처럼 척척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어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가오리들이 예전보다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롱아일랜드까지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들의 출현이 늘어나면서 지역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조개와 가리비 같은 페류를 의지하는 어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현상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연안의 해양 생물과 해안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
오렌지 비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근처의 상어들. 오렌지 비치의 햇살 가득한 파도 아래에서 상어들이 조용히 해변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수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죠. 드론 영상을 보면 맑은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스르륵 지나가고 바로 옆에서 사람들은 수영하고 여유롭게 놀고 있답니다. 위에서는 즐거운 레저가, 아래에서는 조용한 포식자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대비가 돼요. 이런 만남들은 대부분 무해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여기서 상어 공격은 정말 드물고 대부분의 상어들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영상에서 주로 보이는 건 블랙팁 상어와 스피너 상어예요. 이 녀석들은 얕은 연안 물가를 따라 이동하는 종으로 보통 길이가 4-6피트 정도 되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몇 마리가 해변과 나란히 헤엄치는 게 보였는데 아마 작은 물고기 떼를 따라간 거겠죠. 그중 한 마리는 수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불과 20피트 이내로 지나갔어요. 가까워 보이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꽤 흔하고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대요. 이제 해변 관리자들은 드론으로 상어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을 줄이면서도 바다를 함께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안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은 상어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어줘요. 상어들이 바다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최상위 포식자라는 걸 보여주고 해안 지역 사람들이 상어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네요. 그린 카운티 다리 붕괴. 그린 카운티에서 급격히 불어난 홍수물이 오래된 다리를 완전히 덮쳤어요. 드론 영상이 강물이 엄청난 기세로 아래에서 몰아치는 모습을 잡았죠. 물과 떠내려오는 온갖 잔해들이 기초를 때리고 균열을 점점 넓히면서 구조를 약하게 만들다가 결국 중앙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도로가 통째로 홍수 속으로 떨어졌어요. 이 극적인 붕괴는 허리케인 헬렌이 테네시 북동부 전역에 가져온 수많은 재난 중 하나였어요. 물에 잠긴 도로와 파괴된 다리들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고립됐죠. 그 다리는 50년 넘게 서 있었고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다니던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였어요. 시골 지역과 가까운 마을들을 이어주는 생명줄 같은 다리였죠. 물이 차오르면서 나무, 차량, 건물 조각들이 떠내려와서 지지대를 마치 공성추처럼 들이받았어요. 다리가 흔들리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붕괴로 인해 응급서비스, 병원, 물자 공급로가 모두 끊겨서 헬리콥터가 유일한 즉각적인 구조수단이 됐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었어요. 장사하던 가게들은 손님이 뚝 끊기고 공급망이 엉망이 됐으며 원래 짧았던 이동거리가 몇 시간씩 걸리는 우회로로 바뀌었죠. 이 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가운데 오래된 기반시설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이제 엔지니어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설계 기준과 유지 보수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조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재건축에는 몇 년이 걸리고 수백만 달러가 들겠지만 동시에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 기회이기도 해요. 이 드론 영상은 지금도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구조물이라도 자연의 힘이 한계를 넘어서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포사이스 호수수로 굴착 작업. 포사이스 호수 아래에서는 좁은 자갈 장벽 뒤로 바다와 분리된 라군의 물압력이 점점 쌓여갔어요. 며칠 동안 포구가 주변 들판을 물바다로 만들자 굴착팀이 물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통제된 수로를 파기 시작했죠. 드론 영상을 보니 홍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호수가 수로 입구를 세게 누르고 있고 파도가 해안을 마구 때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답니다. 너무 일찍 열면 수로가 무너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장벽이 저절로 터지면서 통제 불가능한 대홍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포사이스 호수는 비가 많이 오면 라군에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차서 이런 위험이 자주 생겨요. GPS와 레이저 유도를 써서 팀원들은
아주 정밀하게 수로를 팠어요. 처음엔 물이 스며들더니 곧바다를 향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좁았던 구멍이 빠르게 넓어졌고 침식 때문에 수십 피트는 되는 빠른 강처럼 변했죠. 호수 수위가 눈에 띄게 내려가면서 압력이 줄고 홍수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만조 때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면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이 일시적으로 생겼고 해양 생물과 민물 생물이 함께 있는 특이한 환경이 됐답니다. 과학자들은 물고기, 새, 식물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꼼꼼히 지켜봤어요. 이번에 수로를 성공적으로 열어서 큰 피해는 막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더 강한 비가 자주 오는 장기적인 문제가 드러났죠. 이제 지역 주민들은 환경도 지키면서 확실한 홍수 방어를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공학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브라이튼 비치에서 펼쳐진 바다새 먹이 사냥 광란. 브라이튼 비치의 잔잔한 파도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드론이 위에서 찍은 영상이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죠. 간의 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깊은 푸른 바다를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화살처럼 쏜살같이 내려꽂히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은빛 번쩍임과 함께 성공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물보라를 일으키며 더 많은 새들이 우르르 다이빙을 시작했답니다. 때가 점점 커지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날개는 반쯤 접고 몸은 파도를 가르며 내려가니 해안 전체가 생존을 위한 전쟁터처럼 변했죠. 물고기들은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바다새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해요. 이렇게 한마음으로 움직이니 수면 위가 엄청난 움직임으로 가득 찼어요. 브라이튼 비치의 이 먹이 사냥 광란은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멋진 포식 효율의 한 장면이에요. 간의 새들은 바다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 중 하나로 100피트가 넘는 높이에서 다이빙하고 시속 60마일 정도의 속도로 물속으로 돌진할 수 있죠. 몸에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공기 주머니가 피부 아래에 있고 앞을 향한 눈은 정확한 조준을 위한 양안 시야를 제공해요. 드론 영상을 보면 때 전체의 놀라운 협동이 정말 잘 보여요. 수백 마리의 새들이 함께 움직여서 물고기 떼를 수면으로 몰아올리면 잡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어떤 새들이 다이빙하는 동안 다른 새들은 이에서 빙글빙글 돌며 물고기가 공황 상태로 수면을 뚫고 나오는 신호를 기다려요. 다이빙하는 새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물이 하얗게 부글부글 끓고 몇 초 후에 새들은 입에 물고기를 꽉 물고 다시 떠오르죠. 정말 대단한 자연의 쇼였어요.